안녕하세요. 이명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속 주인공 명탐정 셜록 홈즈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을 해골 셜록 탐정의 스릴 넘치는 추리 그림책 세계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 리크 프로망탈 글, 조엘 졸립의 그림, 최정수 옮김의 뼈를 도둑맞았어요 입니다. 이 책은 해골들의 도시 오스탕드르에서 해골 탐정 셜록이 잃어버린 뼈를 찾아가는 추리 그림책입니다. 해골은 우리나라 그림책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등장인물이죠. 하지만 서양권의 그림책에서는 자주 등장하게 되고, 해골은 무서울 것 같지만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특징이 낯설지만 왠지 새로운 그림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그림책입니다. 인지발달 학자로 유명한 피아제는 청소년기부터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는 인지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적 사고의 논리적 필요성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의사결정 전략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그림과 글을 읽으며 가설을 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의 줄거리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려고 해요. 과연 해골 도시 오스탕드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탁월한 조사 능력과 독특한 개성을 지닌 해골 셜록과 왓슨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 우리 함께 무시무시한 뼈들이 사는 마을 오스탕드르로 몸을 떠나볼까요? 먼저 뼈를 도둑맞았어의 덧사계를 살펴보죠. 그림 작가인 조엘 졸립에는 덧사계뿐만 아니라 책의 모든 그림에서 세계 이미지를 중요하게 부각시켰어요. 바로 이 책은 검은색, 파란색, 주황색의 별색 인쇄 공정으로 색채를 강조해 전체 줄거리의 단서를 그림에서 표현했죠. 칠흑 같은 검은색 배경의 주황색과의 대비, 짙은 파란색인 midnight 블루를 별색 인쇄 공정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은 등장인물들의 흰색 해골의 뼈를 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해골들은 붓을 사용해서 검은색 해골을 그린 다음에 포토샵으로 흰색 부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배경 역시 작가가 늘 작업했던 것처럼 붓으로 검게 표현했다고 해요. 다음에 포토샵으로 배경에 여러 층으로 각 등장인물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디지털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아날로그 방식의 콜라주는 종이, 사진, 헝겊 등의 여러 재료를 오려 붙여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디지털 콜라주는 컴퓨터의 포토샵에서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덧사계로 돌아가 보지요. 덧사계의 앞면은 검정 바탕 상단에 해골 셜록을 시작으로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보더라인 가운데 주황색으로 제목을 강조하여 무언가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본보다 한글 번역 그림책에서 원작인 프랑스판의 구성을 유지한 채로 원본에 더 충실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해골 셜록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파란 모자, 파이프 담배, 돋보기, 그리고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주황색 무엇인가를 들고 있네요. 담배 연기조차 해골 모양입니다. 약간 삐딱하게 서인 듯한 자세와 동그란 모양의 눈은 호기심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단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의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무채색인 하얀과 검정은 양극에 위치한 색으로 극단적인 심리나 절대적인 가치, 삶과
죽음, 선과 악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거표지에서 검은색 배경의 하얀색 해골은 강한 명암 대비로 날카롭고 강렬한 인상을 주며 앞으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해골들의 모습은 똑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해골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위트 있게 묘사한 작가의 아이디어가 창의적입니다. 맨 앞에 해골은 독자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듯이 똑바로 독자를 향하고 있네요. 보림 출판사 명과 The Collection 시리즈 표시도 파란색으로 묘사해 예술적 가치를 염두에 둔 번역본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덧색의 뒷면에서 줄거리를 살짝 들려줍니다. 해골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도시를 위협하는 주황색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해골 탐정 셜록이 담뱃대와 휴대용 계산기로 무장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해골 탐정 셜록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는 이 책이 추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물음표 모양입니다. 덧싸게 앞날개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책이 좀 크니까 넘겨보시면 글 그림 작가인 장리크 프로망탈과 조엘 졸리베가 해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괴상한 사건 속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덧싸게 뒷날개의 해골은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를 펼쳐보세요. 라고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쉿! 이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우리의 추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후 나중에 펼쳐보기로 해요. 덧싸개를 한번 걷어내 볼까요? 이렇게 덧싸개를 걷어내면 앞표지가 나타나죠? 이번에는 덧싸개와 반대로 배경을 주황색으로, 제목을 검은색으로 표현했네요. 색채의 조윤선과 배색을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해골들의 심리적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뒷표지에서의 바코드 역시 해골의 놀라는 듯한 눈으로 묘사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무서운 해골들을 이토록 놀라게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책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한 권의 탐정 소설책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The Hound of Baskervilles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가설을 내려보지요. 줄이 1. 장리크 프로망탈과 조엘 졸립의 뼈를 다독 맞았어요와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줄거리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정한 추리 1을 풀기 위해 먼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백 년 전 영국 데번셔의 다트모어 바스커빌가에는 잔인했던 영주 휴고 바스커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하죠. 이 후계자들은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저주가 계속된다고 믿었고 어둠이 깔린 황야에 나가면 안 된다고 후손에게 경고했지요. 어느 날 바스커빌가의 후계자 찰스 바스커빌이 황야에 나갔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이에 후계자 헨리 바스커빌의 주치 모티머 박사가 헨리 경이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되어 홈스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스커빌 홀로 간 홈스와 왓슨 박사는 범인을 잡기 위해 헨리 경에게 황무지로 갈 것을 부탁하고 숨어있다 정말 시커먼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혼비백상한 헨리 경이 도망가다 괴물의 이빨에 목을 물리기 바로 직전 홈스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물체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작은 사자만한 크기 잡종 사냥개였지요. 죽었는데도 괴물의 커다란 턱은 푸르스름한 불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작고 움푹 패인 잔인해 보이는 눈도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왓슨이 타는 듯한 개의 주둥이를 손으로 만져보니
손가락들도 어둠 속에서 빛났어요. 바로 그 괴물은 인으로 만든 인광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한 사냥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찰스 경의 세 번째 동생 로저의 아들인 스테이플턴이 바로 바스커빌 홀을 차지하기 위해 찰스 경을 황녀로 유도했고 발색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사냥개를 풀었던 것이지요. 전설을 믿고 있었던 찰스 경이 놀라 심장마비로 스스로 사망하도록 살해했고 헨리 경 역시 똑같은 사냥개를 불러 심리적인 공격을 한 것이지요. 스테이플턴은 황무지의 늪으로 사라지게 되고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의 무서운 괴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뼈를 도둑 맞았어의 글 작가인 장 리크 프로망탈은 명탐정 셜록 홈스가 등장하는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 줄거리처럼 뼈를 도둑 맞은 해골들이 무시무시한 주황색 괴물들을 만나게 되고 해골 셜록은 그 괴물들이 단지 왓슨의 잃어버린 뼈를 되찾아 주었던 왓슨의 개 바스커빌의 멍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게 되지요. 이전에 보림 그림책 TV에서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다지 삼형제 이야기에서 설명드린 상어 텍스트성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추리 1, 뼈를 도둑 맞았어요와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의 줄거리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가설이 입증되었네요. 추리 2, 그렇다면 다음 가설은 이렇게 내려볼까요? 뼈를 도둑 맞았어의 해골 셜록과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의 명탐정 셜록 홈스는 동일인물일 것이다. 먼저 두 탐정의 모습을 살펴보실 차례입니다. 해골 셜록, 코난 도일의 책에서의 명탐정 셜록 홈스의 그림입니다. 그동안 영화에서 셜록 홈스로 연기를 했던 배우들도 함께 보시죠. 네, 이 책에서의 주인공 탐정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기이한 사건을 척척 해결하는 셜록 홈스를 패러디한 해골 탐정이네요.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냉철하게 사고하는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뼈를 도둑 맞았어의 해골 셜록은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의 명탐정 셜록 홈스를 패러디한 등장인물이네요. 추리 3. 뼈를 도둑 맞았어의 도시와 바스커빌 홀의 형태는 비슷할 것이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장면은 해골들의 도시 오스탕드르 해골 1275명, 뼈 27만 300개의 글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의 도시 형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도시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림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그림의 색채는 어떤 분위기를 제시하기도 하고 연상되는 감정이 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미드나잇 블루인 짙은 파란색과 검은색은 어둡고 차가운 색으로 냉철함, 경계, 불안, 고독 등 우울하고 공포와 희망이 사라진 심리적 이미지, 특히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검은색과 파란색의 조화는 고혹적이지만 다소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책을 한번 보시면 검은색과 파란색의 조화는 고혹적이지만 다소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집의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노란색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따스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에 한 해골 아가씨가 빨래를 널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의 해골은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뼈를 도둑 맞았어요의 오스탕드르 도시와 바스커빌 홀의 형태를 비교해 볼까요?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에 등장하는 바스커빌 홀의 건축물은 1839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아서 코난 도일은 바스커빌 가의 가족 친구여서 이 장소에 놀러 가곤 했고 바스커빌 가의 사냥개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유, 너무 빨리 결론이 났네요. 네, 오스탕드르 도시의 집의 형태는 바스커빌 홀의 형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잠시 추리에서 벗어나 뼈를 도둑맞소서에 나타난 오스탕드르 도시의 건축 형태와 비슷한 프랑스, 스코틀랜드의 성의 건축 스타일도 감상하시며 여러분만의 추리를 해보세요. 다음은 스코틀랜드의 건축물입니다. 또 영국의 19세기 수공의 운동을 주도한 윌리엄 모리스의 집 레드하우스 건축물을 보시죠. 바스커빌 홀이 위치한 데번셔에 있는 건물과 뼈를 도둑맞았어요에 나온 건물도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며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 역시 이런 주제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면 어른들이 함께 자료를 찾아보며 도움을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그림책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품이니까요. 이제 다음 추리를 위해 잠시 그림 속 배경 감상하시죠. 달이 빛나는 밤 세탁소 아가씨가 빨래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묘사된 무언가가 휙 하고 지나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붓터치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해골 살려! 뼈를 도둑맞았어요! 라며 달려가는 해골 아가씨가 널고 있던 빨래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치니 온 도시 해골들은 마치 달리는 유령을 보는 듯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장면입니다. 짙은 파랑의 배경에 검은색으로 삐뚤빼뚤 묘사된 건축물들, 그 안에 하얀색의 해골들이 놀라는 모습은 이 도시를 무서운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유령의 모습을 한 해골 아가씨는 골목길로 도망가는 해골들 중 한가운데 위치해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오스탕드르 마을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면과 비슷한 골목길 모양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콩크 석류 푸아 스토원 옆길 함께 보시며 비교해 보시죠. 드디어 파랑색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들고 있는 해골 셜록이 등장해 그 무시무시한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증언을 듣습니다. 겁에 질린 아가씨가 어떤 괴물이 자신의 팔뼈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이빨이 검처럼 날카롭고 으스스한 몸뚱이가 휙휙 바람을 갈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다음 가사를 내려볼까요? 추리 4. 뼈를 도둑맞았어요에 등장하는 괴물은 파스커빌가의 사냥개 괴물과 같을 것이다. 뼈를 도둑맞았어요에서 해골 시민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괴물의 모양은 먼저 용, 케르베로스, 그리핀 등 주황색을 띤 소름 끼치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해골 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괴물은 덜복숭이 야수,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 머리, 해성처럼 지나가는 모습 등으로 말하지요. 해골 아가씨는 이빨이 검처럼 날카롭고 으스스한 몸뚱이가 휙휙 바람을 갈랐다고 증언했지요.
이 장면의 그림에서 묘사된 동물은 동서양 모두의 신화나 전설 속에서 나타나는 4개의 발에 발톱이 있고 영주털, 날카로운 이빨 등이 있는 용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해골 아가씨는 눈이 빙글빙글 돌고 날카로운 이빨과 빛이 나는 주황색 용 모습을 한 괴물이 뼈를 훔쳐갔다고 증언하고 있네요. 잠시 쉬어가며 동양과 서양의 용 비교해 보기로 해요. 특히 우리나라 숭례문 홍해천장 2층에 있는 청룡과 황룡도 함께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뼈를 도둑 맞았어에서 오스비 정육점 주인은 자신의 종아리 뼈를 훔쳐간 괴물은 케르베로스 같은 털복숭이 야수 같다고 전합니다. 케르베로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머리가 3개인 사냥개의 모습으로 몸에는 여러 종류의 뱀들이 붙어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명계의 입구를 지키며 살아있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 일단 지하세계에 들어온 영혼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다고 하지요.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적골사 오스트리는 그 괴물이 신화 속에 나오는 그리핀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 날개와 앞발을 지닌 전설의 동물이지요. 앞에서 살펴본 케르베로스와 같이 그리핀은 독특한 모습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해리포터 등 아동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다음으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의 괴물은 불을 내뿜는 듯한 입, 두 눈은 활활 타오르는 듯했고 축 늘어진 턱선으로 묘사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커다란 턱은 푸른 빛을 발하며 무시무시한 유령 같은 모습으로 전설 속의 사냥개와 일치하는 괴물로 묘사되지요. 추리 4에서 뼈를 도둑 맞았어에서 해골들이 묘사한 괴물은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 묘사한 괴물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네요. 뼈를 도둑 맞았어의 괴물은 주황색의 다양한 모습의 괴물,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의 괴물은 푸른색을 띤 검은 형체의 사냥개로 묘사되었네요. 추리 5. 뼈를 도둑 맞았어의 해골 시민들이 본 괴물의 색과 할로윈을 상징하는 색과는 같을 것이다. 자, 그럼 뼈를 도둑 맞았어의 해골 시민들이 본 괴물의 색깔과 할로윈의 상징적인 색과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책에 그려진 색에 대해 알아보지요. 책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휙 지나가는 듯한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선명한 주황색은 색채 이미지나 상징에서 흥분을 유발하고 자극적이며 공격을 야기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책의 덧사계에 이렇게 보시면 책의 덧사계 주황색 제목, 앞표지에 주황색 배경, 면지에 주황색, 새턱사 아가씨가 본 괴물도 검은색 배경에 흘려 그린 듯한 거친 선으로 그려 홈스의 소설에서처럼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지요. 과연 이 주황색의 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흘림체인 듯한 주황색의 형체가 점점 커지거나 길이가 길어지고 또 빠른 속도감으로 zigzag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히는 듯한 화살처럼 강렬한 힘과 속도가 느껴지는 사선으로 묘사했어요. 또한 서커스장에서는 주황색 괴물이 마치 미로에서와 같이 어느 곳으로 괴물이 공격하는지 어느 곳으로 나가는지 또 모르게 뼈를 도둑 맞습니다. 바로 주황색이 그림에 더한 강한 힘을 부여해 공포는 극대화되고 해골 시민들은 혼돈과 미궁에 빠지게 되죠. 바스ker빌가의 개에서는荧광 페인트로 칠해 눈과 입에서 푸르스름한 불길이 일어나는 괴물처럼 보이지만 해골 시민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주황색 물체를 각기 용, 케르베로스, 그리핀 등으로 착각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뼈를 도둑 맞았어의 주황색과 해골이 등장하는 영미권의 축제인 할로윈의 상징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며 헬로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헬로윈의 유래는 약 2000년 전에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선조인 고대 켈트인의 축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30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로 고대 켈트인의 성직자였던 드루이드들이 밤에 죽음과 악의 영혼들이 모인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해골, 유령,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대형 모닥불 행사인 드루이드가 섬기는 사마인 축제를 즐겼다고 해요. 새해가 되기 전에 귀신들이 평화롭게 떠나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샤마인 축제는 모든 성인들의 날 이브인 All Hallows Eve 또는 All Halloween으로 불리다 오늘날의 헬로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중세기의 마녀들은 지금의 헬로윈이라고 불리는 이날 밤에 비밀스러운 미팅을 하기 위해 날아다니는 악의 존재라 여겼대요. 마녀가 죽음과 밤의 색깔인 검정색 망토를 입고 그녀의 친구인 검은 고양이와 함께 내려온다는 전설이나 이야기 등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1840년대 아일랜드, 잉글랜드, 켈트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할로윈 전통도 함께 유입됐다고 해요. 이때 미국의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이 가을에 호박, 크랜베리 등의 수확물을 나누어 먹으며 축제를 즐겼지요.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나 그해 수확한 커다란 늙은 호박에 눈, 코, 입을 파고 안에 촛불을 놓아 고대 모닥불을 대신하였지요. 이를 제코 랜턴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할로윈 축제는 저마다 독특한 분장을 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트릭 or 트릿 이라고 외치지요. 이웃들은 사탕을 주면서 아이들의 의상에 놀라는 척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가면 속 아이가 누구인지 맞추기도 하지요. 네, 바로 할로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은 주황색과 검은색입니다. 할로윈 축제에서도 주황색은 모닥불을 나타내는 자연색입니다. 또한 석양의 주황색빛, 호박과 깊어가는 가을에 물든 나뭇잎색으로도 주황색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할로윈은 죽음, 신화의 괴물, 해골, 마녀, 검은 고양이, 악마 등을 의미하는 색인 검정색으로 표현되지요. 뼈를 도둑 맞았어의 무서운 괴물로 생각했던 바스커빌의 멍멍이는 주황색으로 묘사되었고 오스탕드르 해골의 도시는 해골들을 공포로 몰고 간 사건의 배경으로 검은색으로 묘사되었지요. 추리 5에서 세운 뼈를 도둑 맞았어요와 할로윈의 색의 상징은 같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결론적으로 맞았네요. 5가지 추리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 장면에서 해골 홈스는 105명의 뼈가 없어진 럭비 경기장에서 여유롭게 파이프를 물고 사라진 뼈를 세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런데 경기장 바닥에 흩어져 있는 주황색 물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스릴이 넘칩니다. 네, 드디어 해골 탐정은 그 무시무시한 주황색 괴물을 이렇게 잡게 되고 해골 왁슨 박사가 나타나 그 괴물은 주인의 뼈를 찾는 순하고 퉁퉁한 멍멍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경기장에서의 주황색 물체도 멍멍이의 주황색 털이었지요. 바스커빌가의 사냥개에서는 셜록 홈스가 전체 사건을 회고하듯이 해골 왓슨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 회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추리 6으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추리 6. 뼈를 도둑 맞았어의 해골 왓슨 박사가 회고하는 오디세이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줄거리는 같을 것이다. 뼈를 도둑 맞았어에서 해골 왓슨 박사의 오디세이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해골 왓슨 박사는 풍랑을 만나 자신의 뼈가 모두 다른 해골의 뼈로 바뀌게 되었고 바스커빌의 멍멍이가 본인의 뼈를 찾아주었다고 전합니다. 오스탕들의 한바탕 소동의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추리 6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
다 아시겠지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줄거리 짧게 들려드릴게요. 오디세이는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가 지은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기 전 10여 년간 겪는 모험담입니다. 그 중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심한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 마녀 키르케, 요정 사이렌, 칼립소 등의 등장인물을 통해 바다에서 온갖 위험을 겪게 됩니다. 해골 왓슨 박사의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패러디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로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싸게 뒷면에서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를 펼쳐보세요 라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더 싸게를 모두 펼치면 커다란 해골이 안녕 이라고 인사하며 뼈의 명칭을 지시하며 나타납니다. 꼬리뼈, 엉덩뼈, 갈비뼈 등 여러 명칭을 알려주지요. 여러분, 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이 뼈를 이렇게 펼친 채로 함께 누워보세요. 엄청 재밌어 합니다. 지금까지 허구의 서사 중심으로 이어졌던 뼈를 도둑맞았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실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책 일루머네터미 사람의 몸을 들여다봐요 라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사람은 태어날 때 300개가 넘는 뼈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뼈들 중 일부가 서로 합해져 성인은 약 206개의 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뼈대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관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렌즈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빨간색 렌즈로 우리 몸의 뼈대를, 초록색 렌즈로 우리의 근육을, 파란색 렌즈로 우리 몸의 기관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인체에 대한 정보를 렌즈의 색깔로 비교해가며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다시 아까 뼈대 이야기한 곳으로 가서 보면 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엑스레이실로 가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엑스레이실에서 렌즈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뼈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보책 관련 연구자인 듀크 박사는 정보책 읽기는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많은 정보책을 제공하면 고학년이 되어 여러 교과목을 배울 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 발표했지요. 이러한 정보책을 통해 탈중심적이며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의 스릴 넘치는 미스터리 그림책과 함께한 추리여행 어떠셨나요? 가끔은 현실의 상황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를 즐기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